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저의 미국 생활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세월 진짜 빨라요. 미국 생활이 한국에서의 생활보다 좋은가 나쁜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각자 다른 답이 나올 듯 합니다. 제 채널에 이미 미국 살기 좋은 점, 또 미국 살기 나쁜 점 따로따로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 링크해서 올리겠습니다. 역시 아틀란타 살기 좋은 점과 또 나쁜 점 다 링크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지난 영상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굳이 업데이트 안 해도 좋을 만큼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이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중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겠죠?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의 미국 생활을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이 다른 나라 어디든 이민 생활은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민 생활이 길면 길수록 외로움의 만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들도 자주 만나기 힘들고요. 친구들도 만나기 쉽지 않죠. 다들 바쁘잖아요. 미국에서는 엄마들도 다들 일하잖아요. 제 주변에 소수의 몇몇 빼고는 부부가 다 일을 한답니다. 정해진 모임을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운 것이 이민 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지인들끼리 한 군데 모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친구와 만나려면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성의를 가져야 만남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처음 미국 생활에서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새 친구를 만드는 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미국은 젊은 시절에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뉴스에서도 대통령 자녀들이 마약 복용 사건이 나오면 젊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변명하듯이 나쁜 건 알지만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관대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좋은 사람이네 하고 친해지다가 어느 날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그게 다 젊어서 마약을 했던 후유증이에요. 그냥 맥주 몇 개 마셨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헛소리를 한다거나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이제는 마약을 안 한 지 오래된 사람인데도 술이 들어가니까 뇌에서 뭔가 연결이 끊어진 게 부각이 되는 거죠. 무서워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게 꼭 좋은 일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냥 고독한 게 차라리 좋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누굴 만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부담을 갖게 됩니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어가는 느낌이랄까? 친했던 지인들도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상대도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어쩌다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보면 굉장히 반가워해요. 보고 싶다, 궁금했다, 잘 있었냐? 그 상대 역시 괜시리 연락했다가 부담 주지는 않을까 신경 쓰는 거죠. 이민 생활이 오래될수록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고 내가 피해를 보는 것도 싫다는 개인주의가 점점 깊어진다고 느껴져요.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해도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형제들이 있겠죠. 저는 가장 보고 싶은 엄마와 동생 그리고 동생 가족들 한국에 있는데도 전화 통화나 카톡에 의존할 뿐 너무 오랜 기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어요. 한국에 나갔을 때 엄마한테 내년에 꼭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을 보러 나가려고 해도 항공권을 급하게 끊어서 달려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틀란타에서 인천공항까지 하늘에 떠있는 시간만 14시간이잖아요.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거리까지 생각한다면 한숨 나와요. 내일 당장 출발하는 항공권을 찾았다 해도 무조건 이틀은 잡아야 하잖아요. 저는 지금 별 불평 없이 비교적 만족스러운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내가 무슨 북이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먼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이렇게나 열심히 살고 있나.
하긴 저 한국에 살 때도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건 제 본성이라 어쩔 수 없는데 가족들과 자주 볼 수 없다는 것이, 또 가족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이 큰 일이 아닌데, 나는 내 가족 한 번 만나는데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 일정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 또 가족을 자주 못 보는 것이 적응이 되어 간다는 게,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인가 자꾸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민 1세대가 제일 힘든가 봐요. 부모님이랑 같이 온 1.5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모님은 같은 나라에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설계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렇다고 역이민을 하면 잘 살까요?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한국 사회하고도 멀어집니다. 요샌 한국 드라마도 쉽게 볼 수 있고 뉴스도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나마 거리감을 덜 느끼지만, 한국 드라마에 모르는 신족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고국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요. 한국이 워낙 변화가 빠르잖아요. 맨발 벗고 달려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도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너무 빠른 변화는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매일 같은 생활, 꾸준함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정보가 넘쳐나고 변화가 너무 빠른 한국에 맞춰갈 자신이 없어져요. 어떤 때는 저게 내가 아는 한국이 맞나? 내가 아는 한국 사람들이 맞나? 한국 물가가 여기 아틀란타보다 훨씬 비싼 것 같고요. 전에 내가 살던 아파트의 가격이 내가 한국 살 때 아파트 가격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가야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미친 점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역이민하는 건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데 과연 잘 온 것인가 되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잖아요. 50년을 미국에 살아도 중요한 일을 해결하려면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병원에라도 입원하게 되면 그 의학 용어는 한국말로 해줘도 어려운데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나요? 저도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올 때는 머리를 하도 떼글떼글 굴려서 뇌가 너무너무 피곤하거든요. 짧은 문장은 금방 알아듣는데 문장이 길어지면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전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왜 가는 가게 어제 밀려 차 도착집, 이 무슨 말이야? 같은 말을 2번 해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면 한 번 더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렇게 단어를 매일 외우거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다. 뉴스 보다가 매번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정도? 3, 4년 전부터 라디오에 나오는 교통 정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지? 왜 알아듣는 거지? 어느 날 미국 영화를 보는데 자막 없이 보고 있는데도 뭐지? 왜 내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지? 이제 이민 생활 20년 정도 되어 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도 생각이 안 나. 스페니쉬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 뭐야? 미쳤어? 언어가 국적 상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어를 알아듣기는 듣는데도 대답해야 하는 말이 빨리 안 나오고, 알아듣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통역할 만큼 쓸모 있는 영어 실력도 아니고, 뭔가를 한국말로 설명할 때 조리 있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한국말은 역시 영어처럼 스마트폰으로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하고, 우리 강아지들은 이중 언어를 합니다. 저는 한국말을 하고 남편은 영어를 하니까 애들이 양쪽 말 다 알아들어요. 나 걔보다 못한가? 미국 생활 20년이 다 되어 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소속감이 든다고 할까? 내가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헷갈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고국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한국을 사랑하죠. 그런데 만약 이쪽에서 한국 사람 이리 오세요 하고 저쪽에서 미국 사람은 이리 오세요 한다면 순간 헷갈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 오시잖아요. 저 역시도 미국에서 아이를 공부시켰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크게 만족을 합니다. 한 가지는 제대로 해결한 거죠. 미국 이민 생활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신 분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자녀 교육, 그 다음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예 미국에 눌러 앉을 것인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 방금 이민 오신 분들, 미국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저의 20년 가까운 미국 생활에 느낀 점을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아틀란타 집값 얼마예요?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건 부동산 전문 유튜버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영상을 어떻게든 업로드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벌써 가을이 됐어요. 마지막 더위가 한 번 더 남은 것 같기는 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하루하루 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